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삼점도와 상관관계예요. 자, 첫 번째, 삼점도란 무엇인가? 삼점도라는 거는 좌표평면 x, y라는 좌표평면 일사분면에 이러한 점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이런 점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현 방법을 삼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x랑 y 별량에 따른 상관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점들의 형태로 표현될 때 이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대체로 증가할 때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지 않고 이렇게 가로선을 짓거나 세로선을 짓거나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점들이 찍혀 있을 때는 두 별량 x, y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에 점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에서 좀 벗어나게끔 점이 찍혀 있을 때 그 상관관계는 좀 약해진다, 양의 상관관계는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의 점들이 밀집해서 있을 때 음의 상관관계는 강해지는 거고요. 요 우하향하는 직선에 대해서 좀 흩어져 있을 때 음의 상관관계는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산점도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삼점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즉 우상향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삼점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삼점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니은과 미음 이렇게 될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삼점도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을 찍어주면 돼요. 기억이랑 리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삼점도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게 뭐냐? 미음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더 밀집돼 있죠. 얘는 좀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게 뭐냐? 기억이랑 리을 중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리을이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산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귿이랑 비읍같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지 않는 점의 형태로 표현되는 건 상관관계가 없는 삼점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태훈의 반 20명의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습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습 시간에 대한 산점도를 오른쪽 좌표 표면에 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사용 시간을 x, 학습 시간을 y라고 잡으면은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산점도로 표현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 0.5고요. 학습 시간이 3이에요. 0.5 그리고 3이니까 점을 여기 찍으면 되고요. 1.5, 1.5는 1.5, 1.5니까 여기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스킵을 해놓고 점들을 다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2랑 2.5, 2랑 2.5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1이랑 3.5요. 1이랑 3.5, 1이랑 3.5니까 여기다 찍어주면 되고 0.5, 4, 0.5랑 4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3.5랑 1이요. 3.5랑 1이니까 여기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랑 1이요. 2랑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2.5랑 2니까 2.5 그리고 2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2랑 1.5요. 2랑 1.5니까 여기다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이랑 3이요. 1과 3이니까 점을 여기 찍을 수 있고요. 3과 0.5요. 그러니까 3이 여기 있고 0.5가 여기 있으니까 3이랑 0.5, 2.5랑 1이니까 2.5랑 1, 2.5랑 1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이랑 4입니다. 1과 4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5, 3.5, 1.5 그리고 3.5 여기 찍을 수 있겠죠. 0.5, 3.5 0.5, 3.5니까 여기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2랑 0.5요. 2랑 0.5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2랑 0.5 방금 한 거죠. 2랑 0.5 찍었고요. 1.5랑 2.5. 1.5 그리고 2.5니까 여기다 찍을 수가 있겠네요. 1.5, 2.5 그리고 1이랑 2요. 1과 2니까 여기다 찍어주면 되고요. 1.5랑 3이니까 1.5랑 3에 해당하는 점 여기다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이랑 2.5, 1과 2.5 네, 점을 여기 찍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면은 산점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총 20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3점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20개가 찍혀 있는 게 맞겠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잘 찍었네요. 네, 3점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자,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습 시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의 형태로 점들이 표현됐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의 상관관계. 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 뭐예요? 아무래도 컴퓨터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떨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기온을 X 그리고 난방비를 Y라고 잡으면은 겨울철 겨울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난방비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은 난방비는 아무래도 덜 들겠죠.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도시의 인구수를 X 그리고 교통량을 Y라고 적게 되면은 인구수가 아무래도 많아지면은 교통량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이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의 둘레와 IQ, X, Y라고 잡을게요. 머리 둘레가 크면 클수록 IQ도 큽니까? 네,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산점도 중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양의 상관관계, 우하향하는 음의 상관관계.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얘도 없고요. 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과 2번이 상관관계가 있다. 1번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 2번 같은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산점도가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우하향한다는 소리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는 네, 이런 관계가 있는 별량 사이의 관계. 자, 몸무게가 커지면은 몸무게를 X, 키를 Y라고 잡을 때 몸무게가 늘면은 아무래도 키도 크겠죠. 즉 키가 커지면은 몸무게도 늘어나니까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이거는 나이와 아들의 키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번은 탈락입니다. 산의 높이와 기온인데 산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이건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요. 자, 5번이요.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의 상관관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산점도는 호영인에 반 학생들이 받은 용돈과 지출액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5명의 학생 A, B, C, D, E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용돈과 지출액을 산점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X축, Y축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보면 아무래도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죠.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용돈도 많이 받고 지출액도 많은 학생이에요. D 같은 경우는 용돈을 적당히 받으니까 지출액도 적당한 거고요. C 학생 같은 경우는 용돈이 적으니까 지출액도 적은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을 그려놓고 요 E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조금 특이한 학생이에요. B라는 학생은 어때요? 용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지출액이 적은 학생이고 E라는 학생은 용돈은 적게 받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E랑 B는 좀 특이한 학생이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주시고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학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은 학생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학생은 2라고 잡아주시고요.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은 학생, 용돈은 많이 받지만 지출액을 좀 적게 하는 학생은 B라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제 익히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산점도는 유제네 반 학생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와 국어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책의 수를 X, 그리고 국어 성적을 Y라고 잡으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성적이 이렇게 증가한다. 우상향 안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대답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책을 6권 이상 읽었으니까 6권 이상 읽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인데 이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 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이에요. 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은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총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카운팅 해보시면은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명.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 수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은 너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국어 점수를 보시면은 이 학생에 해당하는 국어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 학생은 90점이고요. 맞죠? 이 학생도 90점이죠. 이 학생은 80점이요. 그리고 이 학생은 80점이요. 그리고 이 학생은 7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5명에 해당하는 요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0 플러스 90 플러스 80 플러스 80 플러스 이 학생의 점수가 70이었으니까 70. 총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죠. 이걸 5로 나눠준 게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90 플러스 90, 180이고요. 80 플러스 80, 160입니다. 180이랑 160이랑 더하면은 340이 되겠죠. 340이죠. 340에다가 70을 더하니까 4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0. 우리는 410을 5로 나눠줘서 최종 답을 내도록 할게요. 410을 5로 나누면 5, 8, 40. 10 떨어지니까 82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선점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다 여러분 정리하셔서 소단원 핵심 문제 141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